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포인트 2020년 10월에 진행되어진 B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2010 버전으로 파포인트 2020년 10월달 정기검정 B형 실전풀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순서상으로서는 추천드리는 순서입니다. 제한된 시간 60분 이내에 합격 A등급 이상 목표를 위해서 전체 구성 슬라이드 5, 4, 3, 2, 1, 6 순으로 추천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1, 2, 3, 4, 5, 6이 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시험장에서는요, ITQ 수험장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 번호로 로그인 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요 절차를 그냥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가 그 다음에 배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키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2010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고정적으로 두 가지 모든 과목에 상관없이 똑같이 답안 파일을 저장하시는 내 PC의 문서의 ITQ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조건에 맞게끔 왼쪽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저장 위치 지정은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단에 파일명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과목별로 답안 작성 요령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시고 바로요 전체 구성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구성의 요구 조건은 고정적으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바꿔라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 안 보고 하셔도 돼요. 디자인 탭 선택하겠고요. 그 다음에 버전에 따라서 이 위치가 좀 틀려요. 페이지 설정 그룹에 해당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2010 버전은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를 선택을 합니다. A4 용지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2010 버전은 너비가 약간씩 넓어져요. 이렇게 약간 넓어졌죠. 자, 그 다음에 바로요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은 제목 그리고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 살펴보지 말고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제목 도형 밑에 깔리는 도형 파악해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고 그 위에 평행사변형 삽입되어 있고 목차 보입니다. 그 다음 왼쪽 하단에 로고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 파악되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해당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는데 슬라이드 해당 마스터에서요 왼쪽에 보이는 목록 중에 추천은 저는 세 번째 걸 추천드릴게요. 수정사항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추천드리고요.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 꼭지점에 맞추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조절점을 전체 너비로 이렇게 너비 조절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파악했던 것처럼 밑에 깔리는 도형이 사각형이었으니까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에서 사각형의 직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삽입되어진 해당 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2020년 7월달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후 동영상 꼭 참조하세요. 요구 조건이 어떤 게 추가됐냐면은 도형에 선 없음을 하라라는 요구 조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삽입한 도형에서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채우기 색깔을 바꿔주시는데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으로 바꾸든지 상관없는데 진한 색깔, 어두운 색깔은 흑백 문제지라도 구분이 되죠. 밑에 깔려있는 게 약간 밝은 색깔 톤이니까 저는 그냥 도형 채우기에서 황록색 계통 추천드리겠고요. 약간 밝은 거는 위에서 세 번째 거 황록색 강조 3 60% 더 밝게 추천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저희 확인해 보니까 네, 이렇게 평행사변형 삽입되어 있으니까 네, 삽입 탭의 도형에 자, 근데 이제 요 도형 매번 태도의 윤곽선 없게 하지 말고요. 얘 도형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팁입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편하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저희가 삽입하는 도형 종류는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첫 번째 줄 중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크기값 지정 이렇게 했는데 삽입된 도형의 채우기 색깔과 태도 윤곽선이 똑같아요. 네, 앞서서 기본 도형을 설정한 도형하고 여기에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더 진한 걸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목차라는 제목이 위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밑에 깔렸어요. 그래서 요 글자 상자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앞으로 가져오기에 펼침 버튼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네, 올라오면서 글자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위에 떠야 돼요. 자, 현재 제목 글자 상자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하고요 네, 크기하고 문제 주어져 있어요. 전체 구성에서 보면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의 가운데 맞춤 요 설정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40포인트 도둠 글꼴 서체 직접 입력하는 게 빨라요. 도둠 그리고 40 입력하는 게 빨라요.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그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로고 이미지 삽입하는 거 네, 요구 조건 충족시킬게요. 하단 로고는 로고 이점 jpg 삽입하고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의 그림요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면 문서의 ITK 폴더의 픽처 폴더에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로고 2였죠. 그죠? 네. 1, 2, 3 주식회사. 얘를 삽입되어진 그림. 배경 투명하게 처리하는 부분 자체는 현 상태에서요. 조정 그룹의 이 색을 선택합니다. 조정 그룹의 색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위 메뉴 목록이 뜨는데 이 중에서요. 밑에도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찾아집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회색 배경 영역에 이미지의 회색 배경 영역에 올리고 왼쪽 버튼 클릭하면 투명하게 처리되어졌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단 조절점 가지고 좌상향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참조하세요. 참조해서 크기 조정 확인하고 네, 배치는 직접적으로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처리는 번호 영역 상자 요 번호 영역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홈 탭에 가서요 두 가지만 설정해 주도록 하겠는데 세부 조건은 없지만 시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정기 검정은 문제지와 답안이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여기 크기를 한 16 정도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자체를 검정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배치적인 부분 자체는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 확인하는데 거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슬라이드 번호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만 표시되게끔 요구가 되어지고 첫 번째는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지 마라.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해당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이런 생략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마무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삽입 탭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 탭에서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끌 바닥글을 선택합니다. 머리끌 바닥글 선택하면 머리끌 바닥글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요. 체크박스 중에 두 개 체크하는데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를 하라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라 모두 적용하라 이렇게 선택할게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 적용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가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눌러가지고 마스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현재 보여지는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목록에서 엔터키를 5번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가 6개 되면 새로 추가되어진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자, 보다시피 이렇게 제대로 적용이 되어졌죠.
자, 그러면 전체 구성력 60점 배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차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대의 배점을 고려했을 때 추천드리는 순서입니다. 차트 슬라이드, 차트 작성 기능 이용할 슬라이드 작성하고, 차트는 종류, 묶은 세로 확대형, 글꼴, 외곽선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는데, 먼저 제목 포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제가 화면을 살짝 이렇게 따라 보면서 제가 수정하려고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는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의 문제지는 종이로 지워진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창 이렇게 조절 안 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목 3점 북 스타트 꾸러미 신청 현황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요,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요 차트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차트. 그래서 요 텍스트 입력 상자에 보면 개체 삽입 아이콘 두 번째 거 요거요. 차트 삽입입니다. 클릭. 차트 삽입 세로 막대형의 기본까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엑셀 창이 화면사에서 반틈, 그 다음 파워포인트가 화면사에서 반틈 요렇게 딱 뜰 거예요. 엑셀이 별도로 실행되어집니다. 엑셀 창이. 차트 학생의 고유 기능은 엑셀에서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문제지 보고 데이터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요 수정 요 창을 약간 계속 안 바뀌는데 약간 높이 조절을 해가지고 밑에 게 내용이 좀 보이게끔 해야지 제가 보고 입력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볼게요. 문제지에서 살펴보게 되면 밑에 데이터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해당이 차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거든요. 자, 요대로 합니다. 4행하고 5행하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지우세요. 4행하고 5행하고 블록 지정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야지. 여기 지금 현재 파포인트에 보면은 하단 가로 항목에 보면은 항목 1, 2, 3, 4 이렇게 있죠. 1, 2, 3, 4가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북스타트하고 북스타트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4행의 5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하면 깨끗하게 이렇게 싹 지워져야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도 보면 항목 3, 4가 싹 지워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문제지 보고 요 데이터 입력하세요. 항목 1 북스타트 엔터. 북스타트 플러스 됐고, 너비 꼭 이렇게 조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열 1 강원 오렌지 방향키, 경기 오렌지 방향키, 경남 오렌지 방향키, 경북 오렌지 방향키, 광주까지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요. 문제에 참조해가지고 이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의 강원의 입력 셀 1심표 008인데 심표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만 키보드에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1008 이렇게 입력하고 오렌지 방향키, 그 다음 16 600 8010 2500 760 이렇게 입력했고 엔터키. 강원도 북스타트 플러스는 1100 그리고 7500 오렌지 방향키, 2500 오렌지 방향키, 2100 오렌지 방향키, 880 여기까지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심표는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B2에서부터요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에 홈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심표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자,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창 전체가 안 보이고 요렇게 화면 반틈 보일 거니까 표시 형식이 심표를 얘를 딱 눌러가지고 심표를 추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엑셀 창을 닫기 전에 파워포인트에서요 엑셀 창을 닫기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현재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딱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요 하나를 꼭 바꿔주세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가로 항목이 지역명이 되어 있고요. 범내가 북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재는 바뀌어 있거든요. 이 범내하고 가로 항목하고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행렬 전환을 꼭 누르세요. 행렬 전환을 꼭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엑셀 창을 닫아주세요.
요 순서 중요합니다. 요렇게 하면 파워포인트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되면서 기본 차트 삽입은 끝났어요. 자, 이제 수정하도록 할 건데, 위에 보면 문제지에 상단부에서 요구되어졌던 게 이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설정과 외곽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글꼴을 도둠에 16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글꼴 그룹에서 서체를 어막할 때 음이 아니라 움막할 때 움입니다. 돛움. 그 다음에 네, 문제에서 크기적인 부분 자체를 16포인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16 입력한 엔터키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차트 안에 있는 모든 셀값축, 가로 항목, 범내 글꼴이 다 얘로 적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외곽선 설정 그 정도 요구되어지는데, 자, 이게 2010 버전과 2016 버전의 주된 차이점은 이 차트에 대한 수정이거든요. 버전에 따라서 차트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2010 버전은 차트형의 서식 대하상자 이렇게 시행되어져요. 차트형의 서식 대하상자에서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세부 조건을 고정적으로 반드시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겨가지고 해당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를 노랑으로 미리 해버릴게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표준색의 노랑.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은 외곽선과 테두리는 같아요. 외곽선하고 테두리하고 설정 방법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두리 색을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색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 색깔 종류를 검정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테두리 차트 영역의 외곽선 설정이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네.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표. 세부 조건이 여기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자, 어쨌든 출력 형태와 같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글자 상자하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저희가 그냥 차트 레이아웃 조정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해줄게요. 제목 글자 상자가 없기 때문에 차트 선택하고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 11개 있어요. 펼치 버튼 누르면 이 중에서 다섯 번째 거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것만 데이터표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클릭. 차트 제목, 축제목 밑에 데이터표 삽입됐는데 축제목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삭제키 눌러서 지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의 내용을 이제 문제지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지의 차트 제목 내용은 지역별 북스타트 시행 현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북스타트 시행 현황 이렇게 띄어쓰기 고려해요. 네. 자, 입력한 해당 이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 궁수의 24일 굵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도 제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문제 요구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정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차트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종류를 궁서로 요구하고 있고요. 크기를 24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굵게 적용돼 있고요.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이 버튼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2010하고 2016하고는 풀이 방법이 틀려요. 2016으로 시험 몽시 하시는 분들은 2020년 10월달 A형을 제가 파워포인트 2016으로 풀이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이렇게 했고요. 테두리 설정은 아까 외곽선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그림자 탭에서요 옵셋 왼쪽은 미리 설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 9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옵셋 왼쪽은 왼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6번째 거 이런 값 뜨니까 클릭. 됐죠? 닫기 하면 차트 제목이 설정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미리 했어요. 미리 했죠, 그죠? 네, 했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채우기 흰색 반드시 나와요. 얘 그림 영역 더블 클릭 하시면 그림 영역 서식 대하상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첫 번째 거 테마색 흰색 심표 배경일
됐고, 데이터 서식 북스타트 플러스 계열의 계열의 표시는 꺾어 선정 변경하고 보조 진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범례 표지가 있어요. 색깔요. 파란색이 북스타트, 네, 갈색이 북스타트 플러스. 그래서 갈색 막대 있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렌지 버튼 누르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 네, 대화 상자 실행되면 꺾어 선정 선택하고 기본값이 표시는 꺾어 선정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보조축 지정이니까 꺾어 선정에서요, 점이 수월해요. 점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옵션을 보조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값표시 경북의 스타트 계열만 이라고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요건 출력 형태를 조금 살펴볼까요? 네,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네, 여기 보다시피 경북의 막대로 확인되어지는데 2500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북스타트 계열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북스타트 계열이 파란색 막대잖아요. 그러니까 경북의 파란색 막대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 막대 선택하면 같이 선택되어지니까,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고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게 되면 2500 추가되어졌죠. 네, 문제 요구 조건 충족이 되어졌고요. 자, 요구사항은 여기까지이지만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맞춰줘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값축, 그 다음에, 네, 해당 이 주는 껌선 반드시 삭제하는 거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 보조 세로값축, 이렇게 단계별로 볼게요. 세로값축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폰 2000에 18000, 하이폰 2000에 18000 수용사항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수평 주는 껌선 마우스로 이렇게 딱 선택하면 좌우 동그라미가 보이면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싹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갈게요. 네, 오른쪽으로 가서 보조 세로값축 하이폰 2000에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 하이폰 1000에 8000 되어 있으니까 수정사항은 하나 있어요. 그죠? 요 간격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보조 세로값축의 숫자값을 더블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축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주 단위만요,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 값을 2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쉽게 나왔어요. 요구사항이 많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대중이 있으신 분들은 파악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스킵 건너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지금 현재 보도록 할게요. 해당 출력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꺾은 선형에 요 점 있죠? 꺾은 선형의 점 확인해보세요. 모양이 틀리죠? 그죠? 수정해 줄게요. 표식인데요, 꺾은 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한 다음에 요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고 모양이 문제지에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네, 그 다음에 크기 값은 파포인트의 문제에서는 요거 한 10 정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으로 지금 엑셀 차트에서는, 네, 10 정도 요구하거든요. ITQ 엑셀에서는 거의 같아요. ITQ 엑셀 문제지하고 ITQ 파워포인트하고 이 차트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남아있는 세부 조건으로서 도형 삽입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도형은요, 네, 크기 및 위치값 가늠해가지고 삽입 탭에 도형 물결로 확인되어지는데 해당 요게요 두 개가 좀 비슷해요. 순서도에서도 살펴보면 이 비슷한 게 하나 있고요, 요게 있고요. 네, 근데 위아래가 이제 바뀌었다, 그죠? 네, 물결 같은 경우에 별미 현수막에 보면 끝에 두 번째 게 있어요. 요거인 것 같아요. 물결 별미 현수막 끝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제목 기준으로 C자 끝나는 지점에 위에서부터 이격 간격 요 정도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해당 높이값 이렇게 가늠해가지고요, 네, 요 정도로 맞추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네, 삽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2019년 기준이라고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하는 스타일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이, 네, 미세요가 파란 강조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펼치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 미세요가 파란 강줄 찾아서요, 요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홈 탭에
여기 글꼴 네, 그 서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18포인트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차지합니다. 차트 슬라이드.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표 슬라이드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보면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요. 표 슬라이드 도형 표 작성 기능 이용해 슬라이드 작성에 도둠의 18포인트 제목 위에 글꼴입니다. 내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스타트 책 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하로 제가 약간 이렇게 네, 화면 배치를 조절 좀 해서 네, 화면상에서 여러분들 문제집 보여드리면서 풀이하는 과정을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했죠? 네. 그 다음에 제목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1점 북스타트의 개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네 번째 슬라이드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 네, 두 번째 2인데 네, 3 슬라이드 거 내용 입력해버렸네요. 네, 화면 조정하다 보니까 북스타트 네,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형과 표인데요. 표를 먼저 삽입할 건데 표 영역 어디냐? 요게 영역이 표 영역입니다. 요게 영역이 그래서 가로 줄수가 4줄, 세로가 2칸, 네, 행 4개, 12개로 파악되어지니까 도형을요, 표를 삽입할 거예요. 표. 그래서 여기 표 삽입을 클릭한 다음에 행 개수 4개, 열 개수 2개 파악한 대로 입력하고 확인 하면 글자 상자가 이 표로 딱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문제 출력 형태 보면 표 삽입 스타일에 대한 종류 표 스타일 1에 강조 2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표 스타일 있죠.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위에서 있는 요 첫 번째 줄에 얘들이 이제 표 스타일 1이에요. 테마 스타일 1이에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2 요구하니까 얘입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2 클릭하세요. 문제 요구 조건 테마 스타일 강조 2 됐죠? 네. 해당 이게 문제지는 2016으로 작성된 게 주어지다 보니까 저희 거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 거로 하고요. 줄무늬행을 체크 해제하세요. 단색으로 만드세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 거 줄무늬 체크 해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세요. 네. 해당 요 표에 시작점 꼭지점 있죠. 요 위치 이만큼 네, 위에서 떨어지는 이 간격하고 고려해가지고 해당 먼저 표의 위치 및 크기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 꼭지점이 요 정도 있고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표의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있단 꼭지점 있죠. 모서리 꼭지점은 문제지 출력 참조해보면 숫자값 기준 페이지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 돼 있으니까 네, 요게 맞춰가지고요. 표의 오른쪽 모서리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요만큼 놓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내용 네, 도담 책놀이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도담 엔터키. 여기 간격의 너비가 네,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위에 보면 타 글자 제목요. 네, 글자 제목 수용이 됐으니까 요정도 네,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 책놀이터 오렌지 방향키 책을 통한 다양한 오감 활동 놀이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확대할까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네, 두 번째는 엄마랑 깍꿍놀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요. 아이의 정서 발달에 효과적인 책 읽어주는 방법 교육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화숲 엔터키 그림책 사냥 그 다음에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두뇌 활동 능력을 키워 풍부한 여기서 엔터키 누를게요. 언어 감성과 어휘력 향상까지 입력했고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마지막 네, 책이랑 놀자 꿈이 활짝 이 내용 입력할게요. 책이랑 놀자 엔터키 꿈이 활짝 됐고 그림책을 소재로
스토리텔링, 독서 토론, 인성 쉼표, 언어, 쉼표, 엔터키 누를게요. 음악, 쉼표, 미술 활동, 놀이 이야기. 여기까지 입력했는데 입력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약간 줄일까요? 네. 자, 요 내용 우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표에 대한 편집 두 가지 있어요. 네,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우선은 제목 이외의 글꼴은 문제지에서 요구꾼이 도둠의 18포인트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글꼴로 수정해 줄게요. 그래서 도둠의 18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표 안에서의 내용물의 정렬을 살펴보게 되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단락 그룹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예로 해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두 개 설정해 줄게요. 가로는 가운데, 텍스트 맞춤에서는 중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안 해줘도 상관없긴 한데 해당 줄 간격이 약간 넓어요. 그죠? 네, 요 줄 간격적인 부분 자체는 홈 탭에 단락에 여기 짝대기 3개, 위아래 짝대기 4개짜리 있어요. 네, 요게 줄 간격입니다. 1.5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에 대한 수정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은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 요구 조건인데 상단 도형은 도형 두 개 조합으로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언뜻 보면은 이게 두 개 도형 조합이다라는 게 안 나오면 이게 무슨 모양이지 찾기 힘든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먼저 삽입된 도형인데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잘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 그 위에 순서도에서 강자명 입력된 도형 요거 포개할게요. 자, 삽입 탭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영역에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 찾아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끝에서 네 번째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눈대중으로 가름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미세한 위치 조정은요, 요렇게 미세한 위치 조정은 Alt키를 눌러가지고 ALT키, Alt키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키 왼쪽에 있는 한자 왼쪽 Alt키 누른 다음에 요 마우스로요 요렇게 조절하게 되면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고, 자, 여기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도형이 테두리가 실선으로 요구를 해요. 네, 보면 실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 선택한 다음에 위에 거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 검정으로 해주고 윤곽선의 두 개를 3분의 3으로 할게요. 두 개를 4분의 3으로 하고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을 설정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수정해줄게요. 네, 실선을 하니까 요게 다시 약간 더 좁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위에요 포개는 도형은 삽입에 찾아보면 순서도에 두 번째 줄을 끝에서 두 번째 네, 이런 값이 저장 데이터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좌우 대칭돼 있어요. 문제 보면 좌우 대칭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결과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강좌명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명 이렇게 입력했죠. 입력한 해당 이 글자 도형에 삽입된 도형에 대한 글꼴요. 홈 탭에 도둠은 18포인트.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용 색깔은요. 위에 게 밝은 색깔, 밑에 게 어두운 색깔 이렇게 구분되어지니까 밑에 게 도형 채용 색깔을 좀 더 어두운 걸로. 문제지가 흑백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밝은 거 어두운 밖에 구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얘 두 개를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자,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네, 파워포인트에서는 엄지검지 왼손 엄지검지 가지고 자주 눌러주는 네, 키 조합인데 컨트롤 키하고요 시프트 키 키보드의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두 개 엄지검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주고 그 다음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왼쪽 이렇게 맞춰가지고 놓을게요. 네,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조절점을 쭉 끌어가지고 여기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부분만 문제 참조해보면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 거 도형 다시 좀 더 넓혀줘야 될 것 같고요. 강좌명의 글자를 내용으로 이렇게 수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 단 좌측 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은 그라데이션 요구가 선형 아래쪽으로 나왔는데 주로요 위쪽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모서리 거중근 사각의 설명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
사각형이 두 번째 거. 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네, 삽입했고요. 삽입한 도형 내용 입력 6개월에서 18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6개월 퀼트 엔터 18개월. 마찬가지 요거도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도드미 18포인트 검정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문제 글꼴 외 그 제목 외에는 됐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가 선형 위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색깔을 먼저 좀 바꾸고 싶으면 체육 색깔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왜 또 도형 체육에서 그라데이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설정하고 색깔 체험 바꿔버리면 그라데이션 취소돼 버려요. 선형 위쪽은요, 네, 밝은 거에서 밑에서 두 번 여기 보면 요게 이름값이요. 선형 대각선 이거는요. 선형 아래쪽 요 세 번째 게 선형 대각선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름값이 지금 이제 그림에서 바로 네 여기네요. 네. 몇 번째냐면 세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선형 위쪽입니다. 마우스로 올리면 이름값 뜨죠? 선형 위쪽. 얘 선택하세요. 예, 클릭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또 왼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컨트롤 키 시프트 눌러주고 밑으로 꺼세요. 네, 끌고 그 다음에 높이값만 이렇게 조정. 그 다음 내용요. 네, 내용이 6에서 7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얘 내용을 6에서 7세 컨트롤 시프트 걸어서 놓고 그 다음에 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자 마찬가지로 표 같은 경우에 제일 저희가 처음으로 삽입했기 때문에 밑에 깔렸어요. 그런데 문제지에 보게 되면 테두리가요,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표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차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텍스트 및 동영상 네,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걸머리 기호에 대한 요구 조건, 걸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네, 그 다음에 제목 1 북 스타트 개념 1, 요거 세 번째 네, 제목 북 스타트의 개념 이렇게 입력했고요.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위에 보면 영타 문장과 아래는 한타 문장인데 한타 문장 타이핑 치기가 더 수월하니까 한타 문장 내용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입력하는 방법 보시면서 네,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한타 내용으로서 밑에 보면 북스타트 개념 이대로 입력할게요. 북스타트의 개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세요. 네,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 되고 앞에 글머리 기호 추가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책과 인생 이대로 입력할게요. 호따옴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호따옴표 라는 취지로 지역 주민을 자동 줄바꿈 되게끔 합니다. 앞에 글머리 기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네, 자동으로 쭉 넘어가게끔 하세요. 취지로 지역 주민을 위해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여기 주의사항은 여기서 엔터키 눌러가 줄바꿈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여기에 또 글머리 기호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엔터키 눌러야 돼요. 여기서는 엔터키 눌러야지 앞에 글머리 기호가 추가돼요.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동 줄바꿈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세요.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우선은요, 네, 북스타트의 개념을 블록 정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 종류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걸로 있는데 화살표인데 홈 탭에 단락에 여기 글머리 기호 요 명령 아이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원하는 거 이거다, 그죠? 네,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이 글꼴요, 화살표 글머리 기호 문단에 대해서는 글꼴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서체가 굴림이야 크기가 24 요구되어지니까 24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 1.5 아까 줄간격 했잖아요. 단락에 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줄간격 1.5 이렇게 하시면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문제 출력제 살펴보게 되면 꼭요, 네 체킹해야 될 사항이 요 라인에서요 들여쓰기가 꼭 되어져요. 들여쓰기가. 그래서 먼저는요 해당 이 내용을 블록 지정하세요. 이렇게 내용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얘를 들으시게 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키 위에 있는 탭키를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쫙 들으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줄바꿈도 기호가 바뀌었죠? 자, 홈탭의 단락그룹의 줄바꿈 기호가 지금 현재 네 여기 요거요. 별표 걸머리 요거하니까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걸머리 기호에 대한 문단의 글꼴 자체 굴림을 하세요. 굴림 입력, 네, 굴림 입력 엔터키. 그 다음에 20포인트로 하라.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줄간격 1.5로 하라. 줄간격 단락그룹의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줄간격 1.5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타 문장에 대해서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머리 기호와 그 다음에 해당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이 끝났어요. 근데 출력들 살펴보게 되면 위에가 영탄인데 요 영탄에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요 자리를 맞춰가지고요. 지금 현재 거의 같은 자리라서 따로 뭐 수정 안 해줘도 될 것 같긴 하고. 자, 그러면 한타 이 상자 아래쪽에 있는 요 높이 조절점 있죠. 요거를 한 줄 정도 띄우는 상태로 해서 요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키 조합, 네, 파워포인트 이 키 자주 사용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엄지검지 누르는 상태에서 요 테두리를 선택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해당 이 글자 상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타 내용을 얘를 이제 수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밑에 복사 붙여넣기 되어진 한타 글상자의 너비값 전체로 볼게요. 보면 지역 주민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에서 줄바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여기 너비값 글자 상자의 오른쪽에 조절점을 이렇게 을까지 와서 놓으면 이렇게 자동 줄바꿈 되는 걸로 해서 맞추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영상 삽입하게끔 돼 있어요. 동영상 삽입 네모셀 픽처 네 동영상.wmv 삽입 탭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 파일 삽입 탭의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 ITK 폴더 픽처 폴더 자동으로 네 마지막에 저희가 네 동영상.wmv 삽입 그럼 화면 가득하게 이렇게 삽입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화면 가득하게 삽입되어지면 왼쪽 상단의 모서리단 조절점을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위에 그리기 도구 재생 탭에서 문제집 볼 필요도 없이 고정이에요. 시작을 자동으로 그 다음 반복 재생에 이 두 가지 네, 반드시 픽스입니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시작을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확인해보면 이렇죠. 불변입니다. 네. 자, 이제 위에 있는 해당 영타 내용을 문제지 네, 보고 한타로 수정하시면 마무리가 되어져요. 3페이지는 그래서 여기에 네, 북 스타트 영어는 대소부터 구분합니다. 코리아 이렇게 하고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지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내용적인 부분은 네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영어는 대소부터 구분합니다. 네 북 스타트 코리아 aims 목적으로 한다 to 네 inspire stimulate and create a love of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엔터키 누르면 자동 줄바꿈 되니까 말입니다. 네, reading that 네, that will give children a flying start in life distributing a free children 네 빨간색 밑줄 되어 있으면 오타 아닌지 확인해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엔터키 누르지 마시고요. 네 free 그 다음에 fact of picture books to every baby in Korea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줄바꿈 자체가 러브 오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너비값만 이렇게 살짝 조절하셔가지고 줄바꿈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지하고 비교해가지고요. 네, 같게 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요 밑에 있는 글자 상자가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몇 점이고요.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목차입니다. 이 제목은 고정이에요. 딱 얘는 목차예요. 네, 문제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글자 상자 선택해서 지웁니다. 2020년 7월달에 출제 기준 바뀐 부분 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게 이 목차 슬라이드예요. 네, 그래서 자, 요구 조건은 글꼴 제목 외에는 굴림의 24포인트, 도용은 선 없음 하라 이게 추가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부 조건, 하이퍼링크, 그림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문제에서 보면 도형의 목차가 밑에 깔려있는 두 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돼 있어요. 깔려있는 도형이 네, 사각형으로 파악되어지고 오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값 1 입력돼 있네요. 네, 출력 형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밑에 떼어놓고 제가 보면서 할게요. 네. 자, 도형요 삽입에 네, 삽입에 도형이 직사각형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눈대중으로요 가늠해가지고요 한 이 정도 위치로 해서 높이가 이렇게 네, 목차 너비 기준으로 해서 한 이 정도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선 없음을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선택한 다음에 서식 탭에 가서 윤곽선을 없음을 하겠습니다. 네, 윤곽선 없게 하고 이후에 삽입하는 것도 요 선 없음 요거 되니까 얘를 기본도형을 다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 삽입에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오각형 요거를 이렇게 포개가지고 네, 삽입을 하고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북스타트 개념은 글자 상자 삽입합니다. 이게 7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삽입에 네, 가로 텍스트 상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내용 요 너비 값을 이만큼 좀 넓히는 걸 추천드리고 북스타트의 개념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한 세트를 완성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나머지 내용 수정하는 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사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네. 글꼴이 굴림이 24니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탭에 글꼴 굴림의 24로 수정하세요. 네, 굴림의 24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수정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다시 위치나 이런 것들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테두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색깔은 어두운 거 밝은 거 요게 조금 더 어두운 걸로 이렇게 네, 컬러가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거 어두운 거 정도만 구분되게끔만 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저기 옆에까지 좀 더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용 글자 내용이 좀 긴 것들도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 맞게끔. 자, 그 다음에 얘 세트를요 포괄적으로 블록 정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위에서 밑으로 이격간격 네, 적당하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네, 컨트롤 시프트 이격간격 적당한 이격간격 네, 요거를 조금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해당 위아래 높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자, 됐습니다. 네, 내용 수정할게요. 2 요건 3 요건 4 이동 취소나 이런 것들 컨트롤 Z입니다. 북스타트의 책놀이 네, 책놀이 프로그램 얘 글사 상자 너비를 이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넓게 해주라는 이유가 좁으면 이렇게 줄바꿈이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북스타트 꾸러미 신청 현황 마찬가지. 네, 네 번째 2020년 꾸러미 도서 안내 이렇게 입력 완료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 네, 슬라이드 5대인데 1동그라미 부분요. 네,
세 번째 목록이에요. 북스타트 꾸러미 이 부분이거든요. 블록 지정하는데 하이퍼링크 설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삽입 탭에 여기에서 네, 하이퍼링크 얘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하이퍼링크 선택해도 되는데 요 밑줄 빨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 안 보일 거예요. 네, 안 보이면 모두 건너뛰기 이렇게 하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가 보일 거예요. 자, 하이퍼링크 설정 방법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연결 대상 현재 문서 반드시 현재 문서 나오고요. 문제에서 연결 대상은 슬라이드 5니까 네, 5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선택. 현재 문서 그리고 슬라이드 6개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번 확인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림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요. 그림 5.jpg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삽입이 이미지 그림에서요. 그림 5.jpg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크기 그룹에서 자르기를 클릭하세요. 꼭 자르기 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네. 남겨야 될 건 하이타일만 남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르기 클릭한 다음에 왼쪽 상단 꺽쇠 조절점 오른쪽 하단 꺽쇠 조절점 이렇게 하이테만 남기고 아무데나 클릭 하면 자르기 완료됐습니다. 네. 그 다음 위치가 이쪽 아래쪽인가요? 네. 문제지하고 맞게끔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런데 제가 볼 때 약간 위로 조금만 올릴까요? 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는요. 네. 해당 도형 편집, 워드 아트 삽입, 그림 삽입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요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하겠는데 도형 편집에 도형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도형의 종류는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잘려 있다, 그죠? 한쪽 모델과 달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요. 삽입되어진 크기값, 높이값, 네,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네. 삽입이 도형의 사각형의 한쪽 모델에 달린 거 세 번째 거, 네, 한 이 정도, 네, 눈대중으로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삽입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도형에서요, 네, 도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네, 도형에 그림 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림 3.jpg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도형 선택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삽입을 그림 하시면 안 돼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선택한 다음에 그림 네 3 삽입 이렇게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꼭 네 전편집 없어졌어요. 7월달부터 전편집 없어졌어요. 대신 얘가 추가됐어요. 투명도 설정하는 거 50% 요구되어집니다. 요거는 해당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에서 합니다. 그림 서식에서 도형 그림 삽입되어진 상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채우기 탭 투명도 여기서 수정하세요. 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도형 효과 선택한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꼭 요구합니다. 대상이 크기가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설정하라. 도형 효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하면 도형에 대한 편집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에 대한 삽입인데 우선 글상자로 북스타트 입력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너비가 약간 조절하고 북스타트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네. 그래서 B가 네,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스타트가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단어별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자, 북스타트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삽입 조건 세 가지 있는데 두 번째 거부터 먼저 글꼴 도둠에 굵게 처리해 줄게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의 서체는 도둠에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아트의 변환 수축 적용하는 부분 자체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워드 아트 스타일 이쪽 부분에서요. 여기에 텍스트 효과의 변환 종류 중에서 수축 요구되어지는데 찾아야 돼요. 네, 수축 휘기 종류요. 네, 둘,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은 수축 여기 있어요. 여섯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수축 클릭하세요. 이름값 확인되어지니까 요거도 자주 보셔가지고 빨리 좀 찾으시려면 자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게 높이값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네, 이만큼
높이 값도 이만큼 이런 식으로 네, 조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문제지 맞게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텍스트 반사, 건접 반사, 터치 요거 되어져 있는데 요 텍스트 효과 반사, 건접 반사 첫 번째 요리예요. 건접 반사의 터치 첫 번째 거예요. 마우스 이름값 뜨죠? 예,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림삽이라는 요구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반드시 요거는 팁으로 이렇게 하세요. 보지 말고요. 보기에 마스 보기 그룹의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저희 세 번째 작업했던 여기 삽입했던 로고 이미지 있죠. 얘를 복사해 오세요.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두 번째 거 그림으로. 그 다음에 문제지, 참조지, 배치, 크기 조절하면 끝. 꼭 요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사용한 이미지하고 똑같은 걸 요구하고 배경 투명하게 처리하라 요구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끝났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슬라이드 배점이 100점이지만 소시간 대비 이게 배점이 꼭 높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먼저 제목부터요. 2020년 꾸러미 도서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점 2020년 꾸러미 도서 안내 이렇게 입력했고 글자 장자 필요 없어요. 여섯 번째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문제 유형 설명드리고 네, 파트별 하겠는데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차트 배치하라. 제목 위에 글꼴은 굴림이 18포인트로 요구되어져 있고요. 세부 조건 도형 편집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꾸러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묶음으로 1 이렇게 있죠. 이렇게 1그룹. 그 다음에 여기가 2그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화면상에서 보면서 해야 되니까 배치를 조금 조절을 이렇게 해놓고요. 네, 왼쪽 그룹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삽입된 도형 밑에 깔리는 도형부터 파악을 해보면 네, 위쪽 화살표 오각형, 네, 오각형으로 확인되어지네요. 네,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인데 네, 이게 회전되어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킨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파악적인 부분을 이제 자주 이제 기본 도형을 이걸 뭘로 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만큼인데 요 조절점 노란색 얘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같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얘 테두리가 굵게 되어 있으니까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서 선 스타일 탭에서요. 굵기가 굵으면 2.25 정도가 무난해요. 네, 2.25나 2.5가 무난하고 그 다음에 파선은 네, 대시 종류에서 파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스타트 도서명 양쪽 대각선 목소리가 달린 사각형의 다섯 번째 거. 네, 밑으로 좀 내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포개지는데 여기도 도형이 마찬가지 테두리가 윤곽선이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좀 해줄게요. 우선은 여기 북스타트 내용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 도형 테두리 도형 선택하고 서식에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으로 네, 윤곽선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글꼴까지 수정할게요. 여기 글꼴이 굴림에 18포인트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홈탭에 글꼴의 자체는 굴림이야 크기 18 색깔 검정 이렇게 돼 있고요. 색깔 검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후에 도형 안에 입력하는 글자에 대한 글꼴 수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정도로 됐네요. 네, 화살표 키 가지고 약간 움직일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하얀 고양이 꼬부랑 할머니 내가 안아줄게. 네, 새하얀 고양이부터 삽입을 해보면 새하얀 고양이 기본 도형은 내가 안아줄게가 네, 요 도형이에요. 새하얀 고양이가 네, 새하얀 고양이가 기본 도형이네요. 네, 요 도형. 새하얀 엔터 고양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를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하고 내용을 내가 엔터키 안아줄게. 얘를 먼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요게 범위가 너비가 좀 좁으면 줄바꿈이 자동으로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꼬부랑 할머니 삽입에 요거는 모서리
좌우가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도형은 찾아보면은 안 보일 겁니다. 네, 요거는 사각형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삽입해가지고 요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삽입해가지고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요 모양이 나와요. 네. 네, 꼬부랑 엔터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린 거부터 요것도 마찬가지.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우선 해주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자동으로 너비에 따라서 줄바꿈 안되게 하고 싶으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요. 도형 서식이 텍스트 상자에 가서요. 텍스트 상자에 가서 안쪽 여백 체크박스를 해제해버리면 이 도형의 너비에 상관없이 글자 자체는 줄바꿈 안돼요. 네. 자, 사실 나는 이라는 도형은요, 블록 화살표에 사각형이 있고 화살표 있는 거, 요거.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사실 나는 느낌표. 그 다음에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네, 이렇게 모양 만드시면 돼요. 형아만 따라와 라고 한 도형은 한쪽 모서리 달린 사각형이 아니라 순서대에 보면은 한쪽 모서리 달린 요거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열. 네, 이렇게 상하 대칭돼 있습니다. 요게 상하가 대칭돼 있으면, 이 상하 대칭돼 있으면 얘는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가 뒤집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글자 상자를 별도로 삽입을 이렇게 합니다. 형아만 따라와. 글자 상자를 별도로 네, 삽입한 다음에 글꼴은 어차피 아까 굴림이 18포인트 이렇게 네, 굴림 18포인트라고 위에 포개져요. 이 눈속임으로. 네, 상하 대칭되어진 도형은 글자 직접 입력해 보시면 글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상하 대칭은 별도 글 상자 합니다. 삽입에 네, 그 다음에 빨간 딸기 도형은 얘가 자주 나와요. 블록 화살표의 끝에 두 번째 겁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네, 설명선에 있는 도형. 요거 반드시 나오거든요. 여기에 빨간 엔터키 딸기 이렇게 해주고 조절점 가지고요. 네. 네, 조절점 가지고 요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쉽게 네, 조정됐네요. 요렇게만 걸었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하얀 까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도형은요. 네, 얘도 마찬가지 저기 순서도에서 찾아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도형 순서도 지연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달궁달궁, 예, 달궁달궁 네, 요 도형을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요 좌우대칭 해가지고 했는데 약간 회전이 되어 있네요. 네, 회전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약간 회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왼쪽으로 끌어가지고 좌우대칭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도형 자체를 이렇게 네, 해당 회전이라든지 네, 좌우대칭이나 이런 형태로 요구가 되어지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자, 선 연결은 삽입이 도형에 선에서 공률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구부러진 연결선 하얀 까망 위에다가 도형에다 딱 올리면 연결 포인트점 4개 빨간 사각형점 보이죠? 위에 거 여기 십자형 맞춰가지고 클릭하면 빨간 채워진 동그라미는 연결된 거고 하얀 채워진 동그라미는 연결 안 된 거예요. 얘를 달궁달궁에 올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놓으면 두 개 다 빨간 점으로 딱 연결됐으면 연결됐어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서요. 선 굵기가 약간 굵었다 그러면 2.25 정도 무난하고 선 색깔이 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타일 탭에서요 시작 종류 동그라미 원형 화살표 설정에서 시작 종류 동그라미 끝 종류 네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 파악을 해보면 왼쪽 도형하고 같네요. 네, 근데 저희가 네, 원래는
얘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는 게 편한데 제가 수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한 번 더 오각형 네,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했어요. 이렇게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어요. 회전했고 그 다음에 배치 네 크기값 그래서 조절점 이렇게 자 그 다음 위에 포개되는 도형 네 요거 같아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좌우 대칭만 해주고 내용 수정해주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사용되어진 도형 중에 똑같은 도형이 있으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시간 좀 더 적게 걸려요. 네, 책날개 조정됐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것도 육각형 돼 있네요. 네, 삽입이 도형이 육각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네, 7 왼쪽에 육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강의 풀 친구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워다트. 여기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워다트 지금 두 개, 네, 스마트하트요. 스마트하트 두 개 삽입된 걸로 돼 있어요. 자, 스마트하트 두 개 중에 하나는 기본 모양이고 하나는 변형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하트는 요거하고 요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삽입의 일러스트의 스마트하트. 관계형에 한번 찾아볼까요? 관계형에서 보면 동그라미 요게 요거요. 선형 변형, 선형 변형 확인. 동그라미 개수 4개 그대로니까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강의 풀친구 두근두근 엔터키 안 눌러도 자동 줄바꾸면 됩니다. 달밤. 자, 테두리 선택하고요. 얘도요. 네, 굴림의 18포인트로 맞춰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굴림 18포인트 요거 네, 준해가지고 맞춰줍니다. 그래서 굴림 엔터. 굴림하고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18이라고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하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요구 조건이 문제지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3차원 만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개체 삽입 아이콘, 개체 테두리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스마트하트의 3차원의 만화 네, 세 번째 거 예, 클릭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크기요. 네, 문제 출력치 3조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줄여요. 됐습니다. 자, 문제지는 흑백이라 말씀드렸죠. 네, 흑백이기 때문에 네, 색깔 단위색이냐 아니냐 정도로만 구분되면 되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팥빙수의 네, 전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 스마트하트인데 종류는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면 요거는 변경이 된 거예요. 글자가 입력되어진 도형 개수가 변경된 거예요. 하나는 꼭 변경된 걸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겁니다. 기본 블락 모양형 요 부분이고요. 자, 변경되어진 거는요 직접 글자 내용 입력하지 말고 요 왼쪽에 있는 요 펼침 버튼 요걸 눌러요. 네,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 창이 뜨면 여기에 팥빙수에 이대로 여기다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에 눈, 행성, 책 이렇게 돼 있고 얘 지워요. 백스페이스 2번 눌러가지고 3개만 남겨요. X.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 더블클 여기 홈 탭에 글꼴에서 굴림의 18포인트였으니까 굴림의 18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하트에서 문제에서 보니까 이 벽돌로 적용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3차원 벽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에 네, 5번째 거 벽돌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정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색깔이 약간 알록달록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크게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많이 줄였을 때 해당 이 줄바꿈이 자동으로 네, 넘어가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요 팥빙수의 전설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 요렇게 줄여도 해당 얘가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혹시 여기 그 색 변경이 네, 적용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색 변경을 하셔도 돼요.
네, 색 변경을 이렇게 네, 하셔도 됩니다. 대신 색 변경을 하게 되면 안에 색깔, 글자 색깔이 다시 바뀌니까 글자 색깔은 문제지 맞게끔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극정상자 우리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네, 해당 평행사변형 이렇게 걱정상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으로 살짝 쿵. 그 다음 좌우 대칭. 내용이 뭔가요? 우리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용 수정해 줄게요. 네, 우리반 이렇게 됐고 하나 나머지 마지막 네. 폭발 열매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약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네. 삽입의 도형이 별미 현수 말기 두 번째 거. 네, 폭발 2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이 열매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열매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해줬는데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얘가 문제지 보니까 네, 이만큼. 모양이 같나요? 좌우 대칭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좌우 대칭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좌우 대칭. 회전이 돼 있는데, 네, 회전이 돼 있는데 제가 회전을 안 하니까 네, 좌우 대칭에 회전돼 있네요. 좌우 대칭에 회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글자 색깔 흰 색깔로 돼 있네요. 글자 색깔 흰 색깔로 돼 있으니까 네, 홈탭에 글자 색깔 흰 색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체육 색깔을 일괄적으로 그냥 하려고 안 했습니다, 제가. 네. 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장점은 동일 색깔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Shift 키 눌러가지고 하나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면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서식의 채우기 색깔 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네, 원하는 색깔을 비슷한 색깔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지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색깔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네, 색깔 이렇게 네, 수정 안 하고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색깔 이렇게 수정했다 정도로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뭐 하나하나 꼭 다 안 바꿔주셔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됐고요. 네,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같은 걸로 이렇게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네, 됐고 나머지는 네, 얘만 좀 더 진한 색깔로 자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자는 이 정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남아있는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뭔데 문제에서 보면 해당 요게 보면 그룹화라는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룹화, 두 번째 그룹화 하겠습니다. 그룹화는 굉장히 쉬워요. 마우스로 이렇게 네, 마우스로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 선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블럭 지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선택되고 오렌지부터 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블럭 지정한 다음에는 개체 영역에서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에 그룹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이렇게 블럭 지정한 다음에 단축키를 하셔도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G 키입니다. 컨트롤 G 키. 이렇게 하면 이 컨트롤 G를 눌러도 얘가 그룹화가 돼요. 어쨌든 그룹화 두 개 했죠. 마지막으로요, 네, 애니메이션 설정하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1그룹 다음에 2그룹 하라. 이 순서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애니메이션은 날아오기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요, 날아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에서 위니까 효과 옵션에서요, 왼쪽에서 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왼쪽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얘 선택한 다음에 찾아보면 나타내기라고 있어요. 얘 선택하면 끝.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2020년 10월달 진행되어진 ITQ 파워포인트 B형 풀이 2010 버전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